오전 9시 40분 코스피 전광판에 파란불이 번지기 시작했다. 91.66포인트 오른 채 산뜻하게 출발했던 지수는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69.99포인트 3.53%가 빠지며 8,0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전날 밤 뉴욕 증시에서 날아든 반도체 매물 폭탄이 원인이었다. 메모리 업황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9%, 반도체 장비주 램리서치가 10.19% 급락했고 국내 반도체주와 궤를 같이 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45% 밀렸다. 나스닥 지수 역시 전일 대비 207.36포인트 0.80% 느린 25,832.67에 마감하며 간밤의 냉기를 그대로 넘겨준 상태였다. 하루 전인 목요일 코스피가 655포인트 7.89% 폭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터라 시장은 이 흐름이 이틀째 이어지는 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니케이 225는 1010.92포인트 1.47% 오른 채 거래되고 있었고 상해 종합도 14.74포인트 0.37% 상승세를 지키고 있었다. 반도체 매물 폭탄을 맞았다는 같은 이유를 대면서도 정작 아시아 이웃 증시는 잔잔했고 유독 한국 증시만 요동친 것이다.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이 지수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된 구조 자체가 좋을 때는 폭등을 만들고 나쁠 때는 폭락을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10시를 넘기자 그라운드의 공기가 바뀌었다. 9회 말 위기 상황에 구원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듯 기관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하루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4조 7,456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이 중 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만 3조 3,332억 원이 쏟아졌다. 외국인이 2조 2,337억 원, 개인이 2조 6,117억 원을 각각 팔아치우며 선발 라인업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기관이라는 한 명의 구원투수가 승부를 통째로 뒤집은 셈이다. 지수는 오후 들어 488포인트 6.38%까지 상승폭을 키우며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시켰고 결국 전 거래일 대비 440.25포인트 5.76% 오른 8,088.34에 거래를 마쳤다. 정작 그 구원투수의 공은 코스피 마운드에만 꽂혔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5% 가까이 빠지며 820선까지 밀렸다가 겨우 낙폭을 되돌렸을 뿐 전일 대비로는 1.69포인트 0.19% 오른 868.41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같은 날 같은 나라 증시에서 한쪽은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폭등하고 다른 한쪽은 보합에 머무는 극단적인 온도차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흔히들 외국인이 팔면 지수는 못 오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서도 5% 넘게 뛰어올랐다. 시장을 움직인 손은 사실상 기관 하나였다는 뜻이고 이는 지금의 반등이 저변 넓은 매수세가 아니라 특정 주체의 판단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사실 이런 극단적 변동성은 이달 들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6월 23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910포인트 9.99% 폭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각각 12% 안팎 급락하며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그 무렵 97.78까지 치솟아 역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그 폭락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조정 국면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약 19조 8천억 원을 팔아치웠는데 같은 기간 개인은 정확히 그만큼인 약 19조 9천억 원을 사들이며 정반대에 베팅을 했다. 팔고 나간 외국인의 자리를 개인이 고스란히 채운 셈이고 오늘의 반등은 그 두 세력에 줄다리기 위해 기관이라는 세 번째 선이 얹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온도차는 뚜렷했다. 차익거래 창구에서는 4,076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온 반면 비차익거래 창구에서는 1조 3,313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갔다. 번향을 정하지 못한 자금은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등의 화력은 대부분 반도체 대형주에서 나왔다. 삼성전자가 27,500원 9.62% 오른 31만 3,5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23만 5천원 10.75% 뛰어오른 242만 2천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두 종목이 지수를 혼자 끌어올린 하루였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방산주도 온기를 나눠받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4,000원 4.84% 상승한
117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온도가 정반대였다. 반도체 장비주 주성 엔지니어링이 34,900원, 15.34% 급락한 192,600원으로 밀렸고, 바이오주 리가켄 바이오도 8,800원, 6.16% 빠진 134,100원에 마감하며 같은 날 다른 세상을 살았다. 물론 오늘 하루의 반등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르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 지수는 89.29로 전일 대비 3.33% 더 오른 상태이고, 이달 들어서만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가 각각 5차례씩, 서킷 브레이커도 3차례나 발동됐을 만큼 장세 자체가 살얼음판이다. 원달러 환율은 8.40원 내린 1531.60원으로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1500원대 후반을 오가는 수준이어서 외국인 수급을 흔들 변수로 남아있다. 여기에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물가지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또 한 번의 파고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반도체 훈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간밤 급락의 주역이었던 마이크론과 램리서치의 주가 흐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방향이 뒤집히지 않는 한 밤사이 뉴욕에서 만들어진 냉기가 다음 개장 때 다시 서울로 넘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다만 참고할 만한 과거 기록은 있다. 최근 코스피 역대급 하락 상해 10거래일 가운데 8번은 다음날 반등으로 돌아섰고, 그중 4번은 5% 넘는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주 목요일에 7.89% 급락과 금요일에 5.76% 반등도 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번의 폭락과 2번의 급반등이 불과 열흘 사이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을 과거 사례와 똑같은 무게로 받아들이기는 조심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이 패턴을 그대로 대입하면 월요일장은 큰 방향성 없이 금요일에 반등을 소화하며 숨을 고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과 개인이 이틀 연속 매도에서 벗어나는지, 반도체 대형주가 오늘의 상승폭을 지켜내는지가 오전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짜 분수령은 따로 있다. 화요일인 7월 7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고, 이어 10일에는 SK하이닉스가 뉴욕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약 45조 원을 조달할 예정이고, 연말에는 나스닥 100 신규 편입까지 바라보고 있어 그동안 마이크론에 비해 저평가받던 부분을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84조 1천억 원 안팎으로, SK하이닉스는 60조 원대 중간으로 보고 있는 만큼 월요일장은 이 실적 발표를 앞둔 탐색전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확인해야 할 지점은 셋으로 좁혀진다. 첫째,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오는지. 둘째,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에서 순매도 행진을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가는지. 셋째, 화요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인 84조 원대를 웃도는지다. 이 세 가지 가운데 2가지 이상이 긍정적으로 확인된다면 지금의 반등은 하루짜리 안도가 아니라 추세 전환의 초입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세 조건이 모두 어긋난다면 오늘의 매수 사이드카는 승리가 아니라 다음 폭락을 준비하는 숨고르기였다는 평가로 뒤바뀔 수도 있다. 구원 투수는 오늘 경기를 지켜냈다. 하지만 구원 투수가 시즌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는 법이고, 다음 등판은 나흘 뒤인 화요일이며 마운드에 오르는 이름은 삼성전자다. 8088.34